베론즈에 나온 기사 보니까, 네, 2020년 다음, 그러니까 남아있는 2020년과 2021년에 관련된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길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. 베론즈가 이제 머니 포를 했는데 일단 현재는 모든 예측 자체가 이제 좀 힘들잖아요. 힘든 상황에서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이게 꼭 맞다고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. 왜냐하면 시장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 대상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시장에 약간 좀 더 이제 좋은 방향으로 할 가능성이 많죠. 이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 돈은 아니지만 주식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로 들고 있는 사람이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. 일단은 2020년 올해는 실업률 상승이나 뭐 경제 활동을 통한 어떤 아웃풋, 뭐 생산 활동 이런 거죠. 이런 게 하락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많이 빠졌다가 급등하고 이번처럼 그러니까 치료가 어려운 이러한 그 지속적인 질병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게 이제 불확실성이잖아요. 뭐 이런 게 올해는 계속 나올 거라고 펀드 매니저들이 보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2021년은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모르는 내용을 이렇게 얘들이 예측하는 건 아니고요. 거의 비슷해요. 예측은 그렇게 하는데 그 비율을 보시면 현재 2020년은 중립을 취하는 입장에 이제 41%고 여기서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1%. 여기서 또 플리시하게 보는 사람 39% 정도 돼요. 현 시점에서는 조금 이렇게 관망 정도죠.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비중보다는 이 비중이 훨씬 크니까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2021년은 상승 쪽에 그 하는 사람이 83%로 상당히 많죠. 약세장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지경 4%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왜 이런 매니저의 인터뷰를 이렇게 좀 그러니까 모아보면 시장이 왜 이렇게 좀 강하게 올라갈 것 같느냐 이렇게 이야기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꼭 이제 미국을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. 미국인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나 봐요. 국가에 대한 믿음, 그러니까 미국은 뭐 어떤 위기든 이제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상당히 강한 그런 것 같아요. 영화에서 볼 듯한 그런 멘트를 막 하던데, 예, 미국을 믿는데요.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미국의 어떤 독창성, 그 다음에 미국의 인내, 미국의 소비 지출, 이런 부분들을 믿고 미국의 과학자들과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있다. 이런 그 펀드 매니저들의 이런 믿음이 상당히 강한 것 같고, 코로나19 이후 억제됐던 수요가 다시 회복된다. 여기에 또 다들 뭐 이거는 당연히 이제 생각하는 거니까. 여기 전체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펀드 매니저 설문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죠. 만약 당신이 불리시하다면 지수를 어떻게 보냐? 그래서 2020년 말에 24,600, 그다음에 S&P 500은 2,800, 나스닥은 8,431이에요.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보다 낮아요. 지수가. 그런데도 불리시예요, 불리시. 그러니까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는 걸 의미하고요. 2021년 되면 27,200, 그 다음에 3,081, 9,215. 이 정도 될 거로 보고 있고, 만약에 이제 약세론자라면 2만이 깨진 19,200이죠. 그 다음에 2,234, 그 다음에 6,750. 완전히 나스닥은 많이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. 2021년, 요건, 디셈버가 아니네요. 네. 상반기까지네. 그리고 여기도 이제 21년 되면 이제 회복해도 뭐 1000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, 거의. 여기도 130포인트? 뭐 이렇게 차이 나고, 여기는 200포인트니까 더 적게, 이런 흐름으로 보고 있는 거고, 네, 마켓 센티먼트에 대해서는
현재 레벨이 언더밸류라고 또, 왜냐면 종목마다 또 틀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언더밸류랑 페어밸류가 많아요. 근데 지수는 그렇게까지 높게 보지도 않으면서 오버밸류 된 거는 20%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약간 뭔가 이상해요. 하여튼 각자 보는 시각이 좀 달라서 질문마다 답을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좀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당신은 순 매수자냐 순 매도자냐고 했더니 매수자라고 했죠. 67%가 매수자였고 33%가 매도자였어요. 지난달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좀 더 많이 샀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 앞쪽에서는 많이 팔았거든요.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랑 뭐 개인 투자자나 뭐 헤지펀드나 그 앞부분에 좀 전체적으로 판 게 많은데 이 사람들은 뭐 바닥에서부터 다시 판 걸 샀는지 모르겠지만 순매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, 다음 12개월 동안 미국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당연히 이제 제일 큰 게 확산이죠. 팬데믹의 확산, 재차 이제 확산되는 거. 아마 2차 아웃브레이크를 이야기하려는 것 같아요.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. 그죠? 시장의 어떤 키는 아직까지 여전히 이거라 보고 있고, 두 번째가 이제 미국의 리세션, 경기 침체 부분 24. 그다음에 디프레션은 이제 뭐라 그러죠? 후퇴 뭐 이런 건가요? 약간 희망을 잃는 뭐 이런 느낌. 공항, 우리말 한국말로 공항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네요. 대공황 중에 그런 걸로. 제가 본 거는 경기 사이클상의 디프레션도 있거든요. 회사 수익에 대한 문제. 그다음에 부채, 디폴트 이런 거 있고. 투자에 있어서 당신의 현재 포트폴리오의 자산 배분 되게 거의 6대 4 정도 되죠. 그죠? 60대 40 포트폴리오랑 거의 비슷하잖아요. 현재 상황에서는 6대 4 정도의 포트폴리오잖아요. 어떻게 이런 결과가 딱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. 주식 60이고 나머지를 다 합쳐서 이제 한 40 정도 되니까 하나 각자 개인은 다 다르지만 이렇게 놓아놓고 보면 현 시장에 대해서 약간의 중립적인 생각들이 강하다는 걸 좀 알 수 있어요. 자산 배분을 어떻게 했느냐, 여기에 나와 있는데 65%가 주식이고 뭐 픽스드 인컴이 15%, 8%가 캐시, 골드가 이거 이런 비율로 지금 아까 말한 비율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보여주고요. 다음 12개월 중 가장 성과가 좋을 것 같은 주식 시장은 이러니까 이제 당연히 미국이죠. 뭐 미국 S&P 500이 62%로 가장 많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머징 마켓이 16, 차이나, 유로, 재팬, 향후 12개월 가장 좋아하는 주식. 아이고야. 여기 나오는 것 중에 얘가 들어가 있어요. 쉐브론이 들어가 있고, 벅시 해스웨이가 들어가 있고, JP 모건 체이스, 아는 주식들 중에 이제 얘가 이렇게 끼어 있다는 거, 네, 좀 특이하고, 가장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주식. 지금 아마존이 올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, 넷플릭스도 그렇고, 테슬라, 줌, 보잉도 들어가 있어요. 보시면 가장 매력적이지 않은 답은 나와 있잖아요. 딱 기술주와 에너지주. 네, 에너지주는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고, 구조조정이나 일단 파산이 됐든 뭐가 됐든 한번 이렇게 붕괴 과정이 좀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살아남는 쪽에서 어떤 기회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, 지금 이대로 그냥 좀비 기업처럼 끌고 가면 답이 없다는 생각이고요. 그런 과정을 좀 봐야 되겠죠. 여기에 대한 에너지는 당연히 가격이 싸지는 가운데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어떤 그런 게 좀 보일 거라는 생각이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. 현 상황의 에너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죠. 여기 다들 헬스케어가 의외로 좀 낮죠. 그죠? 헬스케어가 좀 많이 올랐는데 헬스케어가 낮아요. 지금 상황에 좀 비싸다고 생각돼서 그런지 예측을 보면 올해 말까지 유가는 배럴당 32.41, 되게 긍정적으로 보죠. 지금 가격에서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, 금은 1700,
그냥 지금 상황에서 여전히 변동성은 29.2, 많이 좀 35, 그래 조금 내려오는 거죠. 그렇게까지 많이 내려오는 느낌은 아니고. 언제부터 이제 GDP가 다시 성장으로 돌아설 것인지, 분기 GDP가 하분기부터,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부터가 37%, 그 3분기부터죠.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이 제일 많죠. 대부분이 생각하는 거랑 비슷해요. 그다음에 21년 1분기까지 늦춰지는 게 지금 10%고, 2021년 2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5%로 좀 적고요. 그 다음 경제 관련돼서 뭐 어쨌든 여기 실질 미국 GDP 중에 얼마나 감소하는지 보시면 대부분 여기에 몰려있죠. 위쪽에 여기에 몰려있어요. 마이너스에 몰려있죠. 2020년에는 어쨌든 마이너스권에 이렇게 20% GDP가 20%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거는 한 8% 좀 꽤 많은데 여기만 보죠. 마이너스 요 구간이 제일 많으니까 약 72%니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0까지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몰려 있고요. 내년이 되면 적어도 플러스 성장은 하는데 비율별로 4% 이상도 있고 3% 이 부분이 좀 많죠. 10 여기 이 정도니까 요 구간에서 좀 많이 몰려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.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랬더니 당연히 시장이 이제 정상 과정으로 돌아간다면 달러가 다시 100 이하로 떨어지는 약세 흐름이 나와야겠죠. 그죠? 인덱스가. 여기 46%로 제일 많고 변화 없다는 게 26%, 강하다는 게 28% 정도. 이건 유추해 볼 수 있는 흐름이고, 그다음에 10년 국채의 수익률은 어떨 거냐 지금부터. 지금 0.5 밑으로 가면 거의 마이너스 금리잖아요. 이게 한 6%고 요 사이가 0.5가 9%, 1.5 이상 간다는 쪽은 16%인데 요 구간이 제일 많죠. 한 1에서 1.5까지 요 구간에 금리가 다시 안정될 걸로 거의 저금리 그냥 유지되는 거죠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디플레이션 될 확률이 69%로 인플레이션보다 높아요. 미국 경제의 그죠? 위험 요인으로 이렇게 좀 높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일 위험한 요인이 이거니까 사실 요거하고 관련된 건 유가하고도 관련된 거니까 시장은 위험 요인이 뭔지 펀드 매니저도 아는 거죠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위기 관리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위기 관리는 잘하고 있느냐, 패드죠, 그죠? FRB가 잘 하고 있다고 90%가 생각하는 거죠.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이거는 정치적인 부분이 나오는데, 파이낸셜 크라이시스, 현재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인지는 모르겠지만, 이걸 이제 잘 이렇게, 다 이렇게 딜링하는지 다루는지에 대한 어떤 근데 이 점수가 이거 C 정도면 보통이라는 뜻이죠. 그죠? 어느 정도 한다. 이렇게 높나요? 48. 금융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높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, 상원과 하원은 B, C 요 정도 되고. 근데 코로나에 관련돼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52%를 못하고 있고, 의회도 그렇고, 여기 밑에 보시면 FRB랑 보건 관련 이런 그 공무원들은 잘하고 있다. 네. 이렇게 보고 있죠. 월가는 당연히 아까 지금 말하는 대로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56% 그죠?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. 그죠? 56%가 당선될 걸로 보고 있어요. 조 바이든은 39%고. 최근에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,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, 자,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월가의 시각은 그대로 드러납니다. 그죠? 여기 보시다시피 주식시장에는 79%가 도널드 트럼프죠. 경제에 있어서도 66%. 월등히 많아요. 월등히. 상원은 상원은 공화당 가져가고 하원은
예, 민주당 이거는 변화 없는 것 같고요. 이렇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월가의 시각은 그대로 그냥 예,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그냥 드러나는 것 같아요. 시장 이 선호도가 좀 떨어지죠. 근데 반대로 이제 독자들, 그러니까 베런스지의 독자들한테 설문을 했더니 중립이 30, 그다음에 강세장을 예상하는 사람은 15% 작죠, 그죠? 그다음에 약세장을 예견하는 사람이 55%. 되게 85% 이상이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느낌이죠. 2021년에도 폴리시는 54%로 좀 낮고 베어러시가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이런 상태죠. 요것도 53이니까 약간 낮죠. 펀드 매니저보다는 낮아요. 그래서 약간 좀 더 보수적이고, 그리고 여기 나와야 되겠다. 여기 보시면 제일 그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약간 바뀌었어요. 미국의 경기 침체. 왜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한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의 결과는 이 베런스지를 구독하는 사람, 그러니까 이 투표를 한 사람들 중에는 실직당한 사람도 있을 거고, 잡이 조금, 그쵸. 그 다음에 뭐 어떤 연봉이든 뭐든 실제 자기 생활에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.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는 현역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뭐 좀 적을 수도 있죠. 그런 게 좀 반영되었을 거죠. 그래서 팬데믹보다는 경기 침체, 그러니까 향후에 자기 경제, 그러니까 가구나 뭐 본인들의 어떤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제일 우려하는 거죠. 세 번째로 이것도 올라온 것도 그렇고 미국의 공황 뭐 예,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